여러분, 요즘 밤잠 설치며 차트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어제는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꺾이고 뉴스에서는 장밋빛 전망과 파산 경보가 동시에 쏟아집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 변동성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서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탄 건 아닐까? 이게 정말 현실이 되긴 할까? 하는 그 간절함과 공포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그리고 소수에 미친 자들이 그 비웃음을 실력으로 증명해낼 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매출이 쥐꼬리만큼도 안 나오는 이 회사가 어떻게 나스닥의 괴물이 되었을까요? 왜 일론 머스크는 이 작은 회사를 전개하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원TV는 단순한 숫자, 나열을 넘어 이 기업이 가진 우주의 철학과 부의 지도를 12,000자의 깊이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종목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그물과 같습니다. 산속, 바다 한가운데 혹은 재난이 닥친 현장에서 우리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죠. 우리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땅에 박아놓은 기지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바로 이 감옥의 벽을 허물고 하늘 위에 기지국을 세우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위성통신인 스타링크가 지상에 거대한 첩시 안테나를 달아야 했다면 ASTS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그 평범한 스마트폰 그대로 우주에서 쏴주는 5G 신호를 직접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할까요? 전 세계 50억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에베레스트 정상이나 태평양 한복판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인류의 통신 환경을 지상 중심에서 우주 중심으로 옮기는 거대한 이동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블루버드 위성입니다. 최근 발사된 차세대 블루버드 위성은 펼쳐졌을 때 크기가 약 220제곱미터 약 67평에 달합니다. 웬만한 대형 아파트 한 채가 우주를 날아다니며 안테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거대한 크기 덕분에 지상의 작은 스마트폰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를 할 때 숫자를 보기 전에 반드시 그 기업의 심장인 경영자를 봅니다. 경영자의 철학이 곧 그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ASTS의 수장, 아벨 아벨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월가의 세련된 투자자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태생 엔지니어 출신으로 25년 넘게 위성통신 외길만 걸어온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는 과거 EMC라는 회사를 창업해 7천억 원에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돈방석에 앉은 그가 왜 다시 이 험난한 도전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벨라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CEO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24개 이상의 핵심 특허를 발명한 발명가이기도 하죠. 그는 지구상의 통신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라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급여와 보너스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해서만 보상받겠다는 의지죠. 또한 자신의 지분 약 75%를 꽉 쥐고 절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최근 월가 일각에서는 그의 공격적인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양치기 소년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주는 원래 미지의 영역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수없이 로켓을 터뜨리며 지금의 자리에 왔죠. 아벨란의 철학은 완벽한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않는다는 장인정신에 가깝습니다. 그가 노는 우주의 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2월 ASTS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엊그제 들려온 미 국방부와의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뉴스 혹시 보셨나요?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국방부가 민간 기업인 ASTS의 기술을 군사용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 안보 수준의 신뢰성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올해 3월 말까지 5개의 차세대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이 있죠. 이제 간헐적 서비스를 넘어 연속적인 서비스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이제 꿈은 현실이 되었고 남은 것은 규모의 경제뿐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가슴 답답해하실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앱을 켜서 ASTS의 재무제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실 거예요. 매출은 거의 없는데 적자는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싶으시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2025년 결산 데이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3년 매출은 사실상 0에 가까웠고 순손실은 약 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24년 매출이 약 1380만 달러로 찍히기 시작했지만 손실은 5억 2천만 달러로 2배 넘게 폭증했죠. 최근 연간 매출은 약 185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순손실은 무려 11억 5천만 달러, 약 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망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철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ASTS는 지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우주의 영토를 깃발 꽂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적자의 정체는 바로 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빌려 쏘아 올리는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전국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단계인 거죠. 도로가 다 깔리기 전까지는 통행료가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완공되는 순간 그 통행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월가 컨센서스는 2028년 매출이 약 21억 달러, 2.8조 원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적자는 미래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요새 건설 비용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적자가 이렇게 큰데 주가는 왜 버티고 오히려 최근에 1조 원 넘는 자금을 또 수혈받았을까요? 지난 2월 초 ASTS는 약 10억 달러, 1.3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또 돈 빌리냐며 주가를 20% 가까이 밀어버렸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세요. 이 금리 높은 시기에 누가 이 회사에 1조 원을 빌려줄까요?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확신하는 대형 기관들입니다. 이 돈은 2026년 말까지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을 발사할 확실한 실탄이 됩니다. 미 국방부 3천만 달러 계약. 바로 2월 23일 날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ASTS를 하이브리드 위성 네트워크 파트너로 선정하고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민간 통신을 넘어 군사적 보안성까지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도 터지는 위성 5G. 이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많은 분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다 해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자, 스타링크와 ASTS의 전쟁터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위성만 9,000개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이죠. 하지만 이들은 전용 안테나를 팔아야 합니다. 최근 T-모바일과 협력해 스마트폰 직접 연결을 시도 중이지만 기술 구조상 문자 메시지나 아주 느린 데이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위성 개수는 아직 수십 개에 불과하지만 위성 하나하나가 스타링크보다 100배 이상의 대역폭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되지 않은 일반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스타링크가 하늘 위의 와이파이 공유기라면 ASTS는 하늘 위의 거대 키즈국입니다. 최근 스타링크가 ASTS의 기술을 따라 하기 위해 위성을 대형화하려 하지만
이미 ASTS는 3,450개가 넘는 특허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ASTS를 향해 속전 금지 운운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현재 ASTS의 시가총액은 약 300억 달러 40조 원 수준입니다. 매출 대비 시총을 따지는 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를 보세요. 도이치방크와 클리어 스트리트 등은 최근 13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반면 현금 흐름이 본격화되는 2028년까지는 추가 유상증자 위험이 있다며 홀드 의견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26년 말 60개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이 회사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여러분, 흔히들 재료가 좋으면 차트는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주가는 재료로 움직이지만 그 주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리와 세력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떠있는 ASTS의 6개월 차트를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달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나 터지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 거대한 그물로 싹 쓸어 담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200일 장기 이평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며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요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선과 61선이 만나는 골든크로스 직전의 구간이죠. 이건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장 두꺼운 매물대는 현재 가격대보다 살짝 아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싸다고 느끼며 들어올 대기 매수세가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고점이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순간 위로는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가 펼쳐질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 친절하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가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흔듭니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를 흔들어 약하게 매달린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의 변동성 역시 2026년 상반기 위성 발사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나무 흔들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현재 ASTS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가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공매도 세력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되사는 쇼트 스퀴즈가 발생하며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의 게임스탑이나 테슬라의 폭등 직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죠.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체급의 권투 선수인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각 관점별로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 전략입니다. 3월 말로 예정된 블루버드 5기 발사 일정이 가장 큰 트리거입니다. 발사 성공 소식은 단기 20%에서 30%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 일부 익절, 시지선 이탈 시 칼같은 손절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중기 관점 전략입니다. 올해 말까지 약 20개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연속 서비스 구간을 보세요. 2026년 하반기에는 미국 내 상용 서비스 매출이 장부에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주가가 눌릴 때마다 수량을 모아가는 분할 매수가 정석입니다. 뉴스의 소음보다는 위성의 숫자에 집중하세요. 장기 관점 전략입니다. 이 관점은 ASTS를 주식이 아니라 우주통신 표준이라는 인프라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2028년 전 세계 50억 명의 스마트폰 유저 중 단 5%만 이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일상적인 주가 등락은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우주라는 금고에 넣고 잠근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10배, 20배의 수익은 오직 시간이라는 통행료를 지불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그려선 안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발사 실패입니다. 로켓이 폭발하면 주가는 단기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주파수 규제라는 특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의 성적을 쌓아야 합니다. 몰빵 투자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의 적정 비중만 담는 것,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코스원TV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요즘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보면 어떤가요? 아직도 매출 없는 삽주를 사냐, 희망 고문 그만해라 같은 비아냥이 넘쳐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정작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뱅가드가 약 2천만 주, 금액으로 치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미들이 망한다고 소리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자본들은 이 기업을 넥스트 테슬라로 점찍고 포트폴리오의 핵심에 담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판은 늘 엇갈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그 엇갈림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이미 비싸고 모두가 의심할 때가 비로소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ASTS는 지금 잡주에서 인프라 거물로 넘어가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화려한 탈피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2026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3단계로 나뉩니다. 3월 말 블루버드 5기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와의 실전 테스트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이때 주가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를 근거로 한 단계 점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전역에서 간헐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내 휴대폰 상단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로고가 뜨는 순간 시장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2026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무려 342%에 달합니다. 위성이 9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끊김없는 5G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성장주가 아니라 매달 막대한 현금이 꽂히는 캐시카우가 됩니다. 월가가 예측하는 2028년 주당 순이익 2.57불은 결코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주식 몇 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주 인터넷 시대의 우선 탑승권을 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로켓 발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세력들의 흔들기에 주가가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매일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3,450개의 특허와 아벨란의 집념, 그리고 50억 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고통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우주의 별처럼 빛나는 그날까지 저 코스원TV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장 12,000자에 달하는 초대형 분석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의 뼛속까지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폭풍우가 무서워 항구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거친 파도를 뚫고
신대륙으로 향하는 방주에 올라탈 것인가? 그 선택이 3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위대한 기업을 찾아낼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STS와 함께 우주 패권을 다투는 스타링크의 비상장 가치 분석 영상도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를 알아야 승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